안녕하십니까.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에템 토코고즐루라고 합니다. 터키 투자청에서 생명공학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뜻깊은 행사를 통해서 뜻깊은 발표를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터키의 바이오 산업, 특히 바이오 제약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터키의 파마 시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파마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주요 성장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터키의 생명공업 기업들이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터키의 산업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터키 제약 산업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성장을 했는데요. 2014년 제약시장이 전세계 22위에서 18위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동기간 동안 정말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제발전 그리고 산업화 차원에서 신흥국 중에 하나인 터키 같은 경우에 지금 제약 산업이 국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는 보험 급여율이 95.8%입니다. 그리고 오리지네이터 들어간 경우에 시장 가치 비중이 66%입니다. 터키 제약 시장을 보면은 2010년부터 3배 성장했습니다. 연평균 12% 정도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판매량의 성장도 이 제약시장 성장률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2020년 터키 파마 시장에서 약 22억 개의 제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10년 16억 개였습니다. 구매 산업이 상당히 탄탄하고 헬스케어 산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수입 의약품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의약품이 48억 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 혈액, 제제, 그리고 백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것들의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U가 최대 수입 파트너이고요. 수입 의약품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관세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EU와 긴밀하게 연결가 되어 있고요. 28개 나라와 FTA를 맺고 있고 주요 수입 시장과도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습니다. 특히 생명공학 산업에서 터키는 제조 수출 허브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3년 동안 99%의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작년 수출 규모는 약 18억 달러였습니다. 터키는 이제 더 많이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출 파트너들이 많은데요. 함께 우리는 17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저희 수출 규모가 약 4억 달러였습니다. 아시아의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제약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터키 파마 산업에서 약 1200가지 의약품을 제공했습니다. 약 39,000명이 이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86가지 약물이 13개의 원료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졌고요. 80여 개 주요 제조사들이 20개 다국적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터키에는 34개의 인증 R&D 센터가 있습니다. 네, 정부의 R&D 인센티브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R&D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제약시장 그리고 시장 매력도를 높이는 저희 제약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력 평가 지수로 봤을 때에 터키는 전 세계 11위이고요. 2003년은 18위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연간 5.1%의 GDP 성장률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성장률을 보면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같은 영내 경쟁 국가들이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이 터키보다 한참 뒤쳐져 있고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터키 경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중산층도 두터워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 시장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1인당 헬스케어 지출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국민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높은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또 교육을 향상시켜서 업계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에는 인재가 풍부한데요. 약 터키에는 19만 명의 대학생, 대학원생이 있고 다 모두 제약산업 관련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조와 R&D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키에서 여러 정책을 통해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주요 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제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오리티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자금 90%에 대해서 여러 제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부 전제를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을 한 것인데요. 다른 인풋 데이터가 더 있다면 저희가 이 인센티브 전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혁신 주기를 고려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관련, 제품 개발 관련, 상업화 관련, 제조 관련, 그리고 성장, 그리고 경쟁력 관련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기업들이 더 혁신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44개 R&D 센터가 주요 기업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대학 연구소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그리고 산업적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것이 특히 제약 분야에 투자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터키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련한 법률이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재권 관련 전문 법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재권에 관련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러한 정책 그리고 법률이 지적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07년 대비 지적권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IPR 국제 독점권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파마 산업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동적인 헬스케어 시장을 만드는 데는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2003년 보건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06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이 되었고 인구의 96%가 현재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제품을 현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급여제도 인센티브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2016년에 론칭이 된 프로그램으로서 현지화를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터키 내에서 병원과 병상의 수 그리고 의료보건 종사자의 수가 2000년부터 상승을 하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공공 지출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터키의 제약 산업은 지금 고부가치 산업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전략 문서를 보면은 이 헬스케어 산업이 주요 육성 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파마 산업은 그 하위 산업으로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2020년 바이오파마 시장은 그 규모가 약 12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는 약 1억 3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바이오파마 시장의 성장률이 나와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는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점점 시장 점유율이 작년부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디렉티브 지침을 보면은 EU의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과 비슷한데 그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대체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터키의 기업들은 또한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제조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이오시밀러의 비중이 많이 작년에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지금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그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 제약 시장에서 6%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거의 전체 시장의 바이오파마 시장의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현지 챔피언 기업들의 역량이 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과 제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의 성장이 국내 기업의 투자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연구에서 보자면 주로 항암제, 당뇨 치료제 그리고 혈액제제가 전체 시장 가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구성인데요. 이제 바이오파마 제품의 의약품 원산지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파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지금 1000만 달러 규모 제조 생산 시설이 만들어져 있고요. 터키에 11억 달러 정도의 투자가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작년에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제조 및 R&D 기반이 터키에서 더 확대될 수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파마, 특히 한국에서 잘 알려진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셀트리온이 터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제품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터키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 생산된 제품들은 주로 전 세계 90여 개국 이상에 수출이 됩니다.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사업 진출을 터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R&D 생태계를 보면은 주 이제 이러한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노베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 개선이나 새로운 치료제 개발 그리고 의약품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터키에서 바이오파마 사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R&D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기관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에 포함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터키 정부의 인센티브도 있고 또 다른 인센티브 중에 함례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중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맞춤형 인센티브로서요. 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라던가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오파마 부분도 주요 지원 분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투자금의 2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은 2021년 올해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 기간이 그래서 나중에 발표가 될 것이고요. 이 산업 분포를 보시면은 생명공학 생태계에서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스탄불에는 주변 도시에 파마 기업에 집중해 있습니다. 이 이스탄불은 인구 밀도도 높고 시장 규모도 상당히 크고 유통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기업 생태계도 이스탄불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파마 산업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 클러스터도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생명공학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클러스터들이 다 교통 인프라나 공항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 항만이나 고속도로, 공항 같은 교통 인프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수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그린필드, 브라운필드 FDI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많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지난 15년간 투자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FDI 마켓 데이터베이스도 있는데요. 40개 그린필드 FDI 프로젝트가 파마 분야에서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체 규모를 합치면 약 7억 2,5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 3,0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터키 파마 기업에 대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15건의 딜이 있었는데 그 4건만 이 딜 사이즈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장 큰 3개의 딜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터키 사업에 좋은 출발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터키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파트너십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